1억 원대의 차량을 사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찬 거예요. 얼어서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 저는 이틀 만에 이상 증상이 났죠. 이틀 만에. 네. 근데 올해 안 돼. 미치겠네 이거. 차량의 결함일까요? 차주의 과실일까요? 그 사고 나니까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한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이지만 이 차값이 벌써 1억이 다 되는 차들인데 생계를 위해서 억대 차량을 구입했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차주들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었다는 차주를 만나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받아요. 와, 이거 너무 아찔한데요? 위급했던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는 영상. 지난 12월 2일 새벽 생각지도 못한 아찔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속도가 왜 안 주고? 바람처럼 봐. 브레이크가 안 들어온 거예요? 트럭은 앞서가던 택배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한 겁니다. 그 이제 거기 나오면은 속도 이제 30km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거기 그걸 보고 속도를 줄이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잠시 후 속도 제한 30km 구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보려 하지만 차량은 그대로 돌진합니다. 추돌에도 속도는 줄지 않았고 차량은 다시 한번 앞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100m가량 더 간 후 멈춰섭니다. 이 사고로 차주는 무릎 슬개골 골절로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차량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트럭 아니었으면 분명히 네, 여러 대 네, 치고 네. 지나갔을 그러게요. 거예요. 네. 지금 괜찮으세요, 몸은? 지금 뭐 이제 거의 다 나가긴 하는데 아직도 뭐 제일 그러세요? 이 앞에 택배 운전 차량 기사님은 그분도 다치셔갖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분도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7월 새로 구입한 차량이었지만 5달 만에 브레이크가 오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차주는 제조사에 브레이크 결함 의혹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저가 이제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휴업손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못 해주겠다, 휴업손해. 차만 고쳐주겠다. 이거는 고객이 이거 관리를 못한 거다. 저희가 기계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입고해서도 이게 결함이 나와야 정상인 건데 수건이 좀 과다해서 에어라인 쪽에 그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제동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좀 추정이 돼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지금 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네. 그럼 왜 최초에 안 들었냐고요? 포장해요. 왜냐 여기가 공급이 아예 없으니까 얼어가요. 뭔데? 여기에 물이 찬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보여주더라고 물 찬 거를. 그래서 이게 물이 사고 차서 원인에 대해 차주와 제조사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에어통에 안에 있는 물이 얼어가지고 브레이크가 밟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죠. 뭐 에어를 제대로 물을 배출 안 해서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 이런 차는 아직까지 한 대도 없어요. 에어 브레이크는 그냥 컴프레셔 에어가 압력이 있는데 그냥 탱크로 가게 되면 거기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에어 드라이어를 통해서 거기서 수분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에어만 들어가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이제 에어가 들어갔던 거를 다시 브레이크 장치에 챔버라는 통해서 양쪽 바퀴를 잡아주는 건데 그 장치가 그 물을 안 빼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제조상 제조를 잘못한 거지 운전자가 과실은 아니죠. 그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다면 그건 운전자가 아니죠. 정비사지. 그럼에도 차주는 제조사가 제시한 수리비만 받는 조건으로 이번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갑자기 제조사가 입장을 똑같이 물이 차갖고 바꿔버립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들어간 차가 있었어요. 또 한 대가.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제 소문이. 이 차는 고쳐주고 자기 차는 왜 안 고쳐주자고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차도 못 고쳐주겠다.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동일한 기준으로 다 일반 수리 판정이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해준다고 했다가 왜 그렇게 됐냐고요?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다시 보고를 했다니까요. 아, 이해가 안 가네 나 그거는. 그럼 최종적으로 난 거죠? 예, 최종적으로 진행 맞습니다. 결국 차주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졌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이지만 이 차값이 벌써 1억이 다 되는 차들인데 그것도 그냥 본인 돈으로 네, 그냥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 결함에 대한 의혹이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결함 의혹들을 접했고 오작동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차량을 구입하고 40번 가까이 수리를 받았다는 차주도 만나보았습니다. 여기가 다 이제 젖은 거예요, 흥건이. 여기 전체가요? 네, 전체가. 그래서 이제 밑에는 봐도 뭐가 새긴 새요. 흘러내리는데 어디서 내는지 모르겠어요. 운행을 하다가 엔진오일 배관 파손으로 견인을 해야 했던 난감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 받으신 다음에 얼마 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는 이틀 만에 이상 증상이 났죠. 이틀 만에? 네. 계기판 오작동부터 해서. 그러고 나서 3일차가 4일차 창문이 안 되는 거예요. 창문이 안 되고. 그러니까 4일차는 시동이 안 걸려요. 게다가 운행을 하다가 급박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원피해. 미치겠네 이거. 수동으로 바꿔라 제발. 바뀌어. 진짜 미치겠네 이거. 위험한 순간은 계속됩니다. 오르막길에서 시속 20km 이상을 내지 못하는 차량. 그 순간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기까지 합니다. 사장님, 나 이거 차 못하겠어. 환불해도 돼요. 왜요? 언덕에 올라왔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시동 꺼지는 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어떠한 언덕길로 집을 얼마나 싫게 되겠어요? 이게 빈차에 빈차.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도움을 드릴 입장이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 이런 데다가 접수하시고 자꾸 그냥 그러세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차 때문에 이거. 나 진짜. 이건 좀.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변속기 기어 빠짐 현상에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경험까지 하게 됐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러면 맨날 로이로즈에다가 1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제조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KBS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기 얼마 전에 그 사고 났던 조영진 씨 때문에 좀 잘. 그거는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지 마시고요. 예. 네, 저희 그 마케팅 팀이나 이쪽 팀에 연락을 하시면 돼요. 예, 그거 하나만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사실관계 파악하려고요. 다음에 차량 수리비 보내시고 그렇게 차량 수리비만 해주세요.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차량 예, 안 됩니다. 마케팅과 판매를 총괄하는 제조사의 서울 사무소로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 판매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역할이나 이제 그게 지금 대외적인 일 하려면 군산공장에 이제 입장을 들으셔야 돼요. 회사 측 입장을 듣고 싶어서 그냥 온 거거든요. 오늘. 여기는 제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자의 안내대로 군산공장으로도 연락했습니다. 여기 혹시 이제 언론 관련해 갖고 대응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지 싶어갖고 연락드렸거든요. 잠시만요. 네.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며 보다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디에도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제조상의 결함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회사와 직접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하는 방법은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해 가장 좋지만 회사는 지금처럼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민원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해줬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수조사에서 뭐 아무 연락도 없어요. 언제 하셨어요? 작년 3월 17일 날. 작년 3월이요? 네. 그 이후 아직까지. 네. 1년이 지났네요. 예. 조사는 있었지만 결과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차주. 어떻게 된 걸까요? 대부분이 소모품 관리로 인한 품질 문제였다고 해요. 저희가 결함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당연히 조사가 진행이 되죠. 판단을 하기까지 조사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뭐 이제 제작사한테도 자료 요청을 했었고 그 민원인들한테도 자료를 받아서 다 봤는데 이거는 결함조사 건으로는 진행이 안 될 거예요. 해법 없는 차주들의 위험한 주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도 위협이 되니까. 맞습니다. 처리가 되고 조치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걔는 할부로 나가야 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하소연을 해도 이거 뭐 통하지도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서 빨리 그냥 AS도 빨리 신속하게 해주고 그런 걸 바라는 거죠. 차량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고입니다. 예견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사와 관할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대응이 절실합니다.